안녕하세요. 에소입니다.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미스반데로의 건물 아주 초급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강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다시피 파운데이션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 뚫려 있는 부분에 플로어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억 되살려서 파운데이션 있는 데서요. 파운데이션 슬랩 이걸 클릭하세요. 파운데이션 이거는 리마인더죠. 저장을 할 거냐라고 리마인더 기억을 되살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스케치 툴만 신경 쓰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나 계속 반복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 갖고 있는 편집 기능들이에요. 이쪽은 여기에 나온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스케치 기능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를 치면은 평면상에서의 XY 좌표에 대한 그 면적 자체를 영역 자체를 구분을 지어 놨어요. 자, 이제 프로퍼티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프로퍼티를 확인하려면 일단 이거에 대한 위치 값을 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레벨을 컨스트레인은 구속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카테고리에 대한 것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은 그라운드 레벨에다가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죠. 그리고 그라운드 레벨 기준점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옵셋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쪽 뒤에 보여지는 그 파운데이션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작성이 돼요.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얼마 두께가 파운데이션 슬래브의 두께가 그 밑으로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타입을 그대로 쓴다 그러면 1100mm의 파운데이션 슬래브가 밑으로 들어가서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그라운드 레벨에서는 옵셋 값이 없이 지금 이쪽에 파운데이션 슬랩 옆에 만들어 놓은 거랑 같은 레벨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쪽에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뚫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물이 딱 그 옆에 기단하고 똑같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뭐 맞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물이 계속 넘치고 좋지 않을 테니까 약간 조금 수면이 우리의 그 아웃라인보다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큼 낮았으면 좋겠는지 여기서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3, 300. 그럼 30cm죠. 오, 말도 안 되네요. 3cm. 어느 정도 할까요? 300 정도 할까요? 300? 300이면 30cm인데 너무 깊잖아요. 그죠? 좀 이상한데 150 정도만 하겠습니다. 150. 그리고 여기 보자고요. 음, 이쪽에 보면은 워터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할게요. 이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디트 타입 들어가서 이 슬래브의 구조를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조를 보니 위에 물이 있고 밑에 슬래브가 있는 것 같아요. 에디트에서 이 구조, 슬래브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위쪽이고 이게 아래쪽이에요. 평면도상에서는 위쪽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라인인데 워터가 100이고 이게 700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뒤쪽에 그림을 보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파운데이션의 깊이는 1100이었어요. 1100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닥에서부터 700에 물이 100이면은 위에 남는 공간이 300이 떨어져야 돼요. 300이 떨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OK 누른 다음에 OK 누르고 여기서 마이너스 300을 하면 답이 돼요. 혹은 이걸 150만 지금 띄워놓겠다 그러면 저 위에 숫자를 수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퀵 오버뷰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때는 300을 썼어요. 그 이쪽 기단에서의 높이 차이를. 근데 지금 물 높이를 좀 증가시켜 버리자고요. 150을 더 늘려서 250을 만들어 버리자고요. 그럼 기존에는 토탈 thickness가 800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더하면 95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엔터 쳐서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클릭 아웃 바깥쪽을 클릭하게 되면 예 보세요 950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그 150 정도 살짝 단을 준 거랑 합하게 되면 그 옆에 파운데이션 슬랩이랑 똑같은 높이인 1100이 확보가 됐어요. 오케이 누르면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50 오케이 누를게요. 됐습니다. 이제 이 우리가 그려놓은 스케치 바운더리를 가지고 깊이 값이 1100, 합이 1100이죠. 왜냐하면 단차를 150을 주고 물을 250 주고 슬래브의 나머지 두께를 700으로 줬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피니시 플로우 하면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럴듯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쪽이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뷰 탭에 가면은 우리가 뷰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툴이 있어요. 일단 섹션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세요. 단면도를 끊으려면 무슨 명령어냐? 그냥 섹션이에요. 쉽죠? 그래서 클릭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쪽 부분이죠.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에 그 단면도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단면도가 뜨게 돼요. 우린 신경 안 썼던 단면도가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슬래브가 있고 위에 지금 150이 물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0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보나마나 950이겠죠. 그런데 물이 없네요. 물이 어디 갔죠?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는 디테일 정도를 갖다가 수준 차이를 줄 수 있어요. 굉장히 거친 디테일. 그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뭐 1500분의 1, 200분의 300분의 1에서 모든 디테일이 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수준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상태, 디테일 레벨을 해놨을 때 물이 나타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옆이랑 같은 재질이니까 같이 묶여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물의 깊이가 우리 몇이었죠? 250이었죠? 그러면 이 밑에 기단의 깊이는 700이었죠. 딱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단면도도 금방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버리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언제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도 굳이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보기 싫으면 지웠다가 다음에 다시 생성하면 됩니다. 섹션 뷰가 없어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하고 투시도에서 이렇게 이쪽 하나를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 본 이 그 슬래브의 스트럭처는 지붕, 그리고 플로어, 그리고 벽에도 공히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형태의 레이어가 한 겹 있는 이 지금의 물 레이어를 집어넣는 연습이 결코 무의미하진 않아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연습할게요. 우리가 연못이 하나 더 있죠. 클릭을 할게요. 파운데이션 슬랩. 그리고 뭘 하기로 했습니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거는 잠깐 잊어버리고 계셔도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우리 지금 스케치 하나만 하고 그리고 나서 피니시 플로우를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좀 좀 잘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플로어 프로퍼티를 미리 확인해도 돼요. 혹 이걸 실수해서 안 했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면상의 영역을 정해줬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여기에 구멍을 하나 또 뚫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물하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바깥쪽에 그 파운데이션 슬래브 만들 때와 똑같이 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 사실은 조각상이 올라오는 자리가 있긴 해요. 그러기 위해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모델링은 하지 않겠습니다. 피니시 플로어를 클릭을 할게요. 됐습니다. 여기 변화값을 한번 볼까요? 모델링 잘 되어 있죠. 여기도 보나마나 똑같은 높이 값을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면도를 끊으면 똑같이 보여질 거예요. 단면도 뷰 탭에 섹션.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평면도에 가서 섹션은 평면도에서 작업을 할 수 있죠. 클릭해서 이렇게 부분 단면도도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디테일 정도를 올려서 디테일하게 보면 우리가 만든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슬래브에 대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뭐 더 이상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슬래브에서 우리가 그 슬래브의 구성 요소를 봤으니까 우리 벽에 대해서도 똑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든지 일단 작성된 거를 엘리멘트를 클릭하게 되면 엘리멘트 프로퍼티에서 그 디자인 자체하고 속성값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클릭해 들어가면 인스턴스 프로퍼티가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려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치값을 정한다든지 이 상태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베이스 그리고 여긴 탑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되더라도 크게 어렵거나 중요하거나 뭐 그런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특히 월에서는 이 정도고요. 에디트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에디트 타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설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럭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물을 집어넣었던 그 스트럭처와 똑같이 레이어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레이어가 하나예요. 지금 재료는 우드 팀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매핑 때문에 제가 그냥 임시 방편으로 넣은 거고, 이제 정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인서트를 넣겠습니다.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바이 카테고리에서 위에 하나 더 들어갔죠. 이걸 위로 올릴게요. 중간 코어라고 하는 부분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펑션은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나중에 얘기해요. 마감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월에 대해서는. 이거는 뒤에 상세 강좌를 보시기로 하고, 이 상태에서 머티리얼을 바깥쪽에다가 석고보드를 넣는다든지 뭐 등등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터 보드, 석고보드죠. 그러면 렌더 어피어런스하고 아이덴티티의 이름하고 인테리어 피니시 커멘트 가격 모델 넘버 URL 뭐 이렇게 쭉 입력하는 창이 떠요. 그러면 이 재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설정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머티리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선택했죠. 그리고 thickness를 여기 지금 파랗게 하이라이트 된 걸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thickness를 우리가 12.5T, 실내니까 9.5T짜리 석고보드를 쓸까요? 9.5T 하고 엔터 치면 여기 보면 209.5 이렇게 됐어요. 바깥쪽 아래쪽 인테리어 쪽이죠. 여기는 익스테리어 사이드, 인테리어 사이드에도 하나 인서트 하겠습니다. 위로 갔으니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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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쪽에도 막박 안쪽에 피니시라고 생각하고 카테고리에서 재질을 여러 가지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어요. 원하시는 거 어떤 거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트 해서 일단 섞어보도록 한 다음에 OK 누르게 되면 티크니스를 여기도 9.5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총 합이 219mm가 되고,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스트럭처가 우드로 되어 있고 양쪽에 9.5T 석고보드가 한 겹씩 있어요. 두 겹씩 넣든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더 적층을 할 수 있습니다. OK 눌러서 나갈게요. OK, OK. 지금 보시면 이 월의 모양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2월이죠. 이것도 단면도로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끊어서 볼까요? 더블 클릭하면 단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거친 디테일이기 때문에 디테일 수준을 상세로 바꾼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클릭. 어떤 거죠? 이거죠, 이거. 이거에 대한 상세인데 지금 너무 얇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에 그 선이 출력선 그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두꺼운 건데 이게 겹쳤어요. 뭐냐면 100분의 1에선 저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분의 1로 한다. 10분의 1로 출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져요. 선 두께가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파운데이션 슬랩이나 월이나 지붕이나 플로어나 다 같이 이렇게 벽에 대한 스트럭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조금씩 더 파고들고 싶으면 그 다음 강좌를 들으시면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